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턴트 태훈입니다. 오늘은 간목일간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한 해의 운세를 보실 때는 적어도 전후 3년씩 6년 정도의 운기의 흐름은 감안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최근 3년의 상황은 어떠했고 또한 앞으로 3년 정도는 어떻게 운의 흐름이 진행될지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간목일간의 을사년 전후 6년 운기의 흐름 중 주요 포인트만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갑진년에는 수인성이 입고 또는 임묘된다고 보셔야 하니 그동안의 인성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 나름 조정도 하고 정리도 하셔야 하는 운기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하고 있던 공부가 있는데 좀 더 해야 될지 또는 이제는 공부한 걸 활용해서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방향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민년 계묘년에 지지로 조성되던 비겁의 기운이 갑진년에는 천간의 비견으로 투관되었으니 이는 나의 자존감을 세우게 되고 또는 나의 경쟁자나 협력자인 비겁이 드러나고 실체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갑진년의 갑목비견이 을사년에 을목겁제의 운기로 바뀌는 것, 나 인간관계가 비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겁제의 대중적인 관계로, 또한 갑목의 상징성이 을목의 현실성으로 변화된다고도 보셔야 하니 나의 인간관계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은 목생화로 겁제가 식신을 생하도록 할 수 있는 운기인데요. 겁제는 원래 나의 재성을 탐하는 기운이지만 지지로 사화 식신과 함께 오니 이는 오히려 겁제를 나의 식신 능력 발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운기이고요. 그리고 갑목일간은 을사년부터 2027년 정미년까지는 화의 식상운이 연이어지는데요. 식상운은 나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언행과 교육성도 의미하니 식상운 3년간은 나의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운기라 이를 놓치지 말고 살려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하고요. 그리 되면 2028년 무신년부터는 재생관 살의 운기로 전환되면서 식상운 3년간 축적된 나의 능력 발현의 성과가 재생관으로 이어져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재생살로 내가 하고 싶은 소비와 지출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시고 식상운 3년의 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갑목일간에게 을사년은 어떤 의미인지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천간으로 을목 겁재가 들어오는 것, 을목이 갑목을 타고 오르는 등락예갑을 하려는 경쟁자의 운기이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화 식신과 함께 오니 나의 식신을 생하는 조력자 또는 멘토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겁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사화는 천간으로 치면 병화가 되니 물상으로는 갑목에게 병화의 해가 뜨니 목생화가 원활하겠고 동시에 일간도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초 30편 시간에 공부하신 갑목의 특성 중 특히 을사년에는 두 가지 측면을 감안을 하시면 좋은데요. 우선 갑목의 창의성과 창조력, 기획력은 지지사화가 역마이자 생지의 간지임을 반영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갑목의 특성상 수화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를 하시고 좀 더 길게 보고 식신의 능력을 발현하신다면 금상첨화의 성과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지로 들어오는 사화는 역마이면서 사오미 방합을 시작하는 간지인데요. 갑목에게 사오미는 화의 식상을 지향하는 합이니 3년 기간의 식상운에 대한 계획과 스타트를 잘 하셔야 하는 을사년이고요. 그리고 사화는 사유축 삼합의 시작이라 갑목에게는 관성을 의미하는 금을 목적하는 삼합을 시작하는 운기이니 8년 기간의 사유축 삼합,
즉 나의 울타리인 관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짜시는 것도 꼭 필요한 시기인데요. 사주구조에 따라서 직장이나 사회, 그리고 자리와 명예, 가호를 의미하는 관에 대한 8년간의 관성 로드맵을 만드시는 게 꼭 필요한 을사년이라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목일간의 을사년 월운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2, 3월에는 목극토로 비겁들이 쟁제를 하는 경쟁이냐, 또는 목생화로 식신을 생하게 하는 비겁 활용의 운기냐인데요. 특히 2월은 인목비견과 사화식신 간의 인사형이 되니 비견과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운기이고요. 그리고 4월은 식신생재한 재물을 재생살로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 운기인데요. 편재 편관의 재생살이니 큰 금액의 지출에 대한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겠고요. 그런데 10월이 되면 목생화 화생토의 식신생재가 뚜렷한 운기인데요. 참고로 물상으로 이해해 보시면 무토의 땅 위에 간목과 을목의 나무들이 자라는데 병화의 태양까지 뜬 형국이라 간목일간의 분들은 을사년에는 10월을 목표로 식신의 능력 발현을 해나가신다면 물상에서 보시는 상황과 같이 10월에는 아주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참고로 만약 수인성의 비까지 내려준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식신생재의 용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목일간의 사주가 사주 내에 어느 십성이 유력한지에 따라 을사년의 운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사주명에 비겁이 유력한 구조인데요. 이 경우는 당연히 비겁들이 식신을 생하도록 하는 비겁 활용의 운기이고요. 그리고 식상이 유력한 사주의 경우는 운에서 들어오는 겁재에게 할 일을 부여해야 하는 운기인데요. 한 가지 감안하셔야 하는 점은 여러 식상들 중에서 어느 식상을 생할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사주 내에 정편재의 재성이 유력한 분들은 겁재를 활용한 식신생재의 용기인데요. 다만 사주명에 겁재를 제압하는 금이 없는 무관 사주인 분들은 겁재가 목극토로 쟁제를 할 수도 있으니 이를 감안하시고 대비와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사주인 분들은 식극관이 되니 직장이나 여명의 분들은 배우자를 너무 폄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편관을 갖고 계시는 분은 식신재살로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요. 겁재가 함께 오니 겁재의 협조를 받으시면 더욱 효과적일 테고요. 그리고 인성이 유력한 분들은 식신에 인성을 부여해서 식신의 가치를 올리시면 좋은데요. 다만 한 가지 편인의 분들은 생각이나 고민이 지나쳐서 실행이 잘 안되는 편인도식의 상황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목일간의 계략적인 을사년 운세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겁재는 잘만 쓰게 되면 내 인생의 멘토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고 간목일간의 분들은 을사년에 들어오는 겁재를 잘 살펴보시고 제대로 활용하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